할까 시작. 아무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스트레스 만병의 병, 만병의 근원, 그죠? 너는 어떻게 건강 케어했는데 저 와이프가 요가 지도자거든요. 네, 나름 좀 전국에서 인지도가 좀 있어요. 있는데 자꾸 요가 하래. 싫다고 제가 또 요즘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아파서. 일자목이 또 심하게 와가지고 안 하면 아파가지고 그 김종국이가 운동을 안 하면 허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죠? 자, 4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되어 있죠. 그죠?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저 뒤에 가면 자세히 볼 거니까. 우리 주택자금 공제를 해가지고 소득공제에 청약저축 넣는 거, 그리고 국민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하는 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그죠? 그 중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된다 돼 있죠. 그죠? 뭐 고정금리 플러스 비거치시. 플러스는 뭐냐면 엔드의 요건인 거예요.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시. 그죠? 밑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시. 이건 오화 얘기하는 거고. 그지? 네. 그랬을 때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밑에 주택요건에 기준시가 5억 원에서 기준시가 6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부산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에 다 들어가요. 아닌데요. 해운대는 아닌데요. 해운대는 부산이 아니죠. 그래 생각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거기는 아파트가 평당 얼마입니까? 이래 얘기하는데 해운대는 평당 얼마입니까? 이래 얘기 안 하대. 그냥 45억, 60억, LCT 뭐 65, 두산우유부터 제니스 45, 뭐 그냥 뭐 그래 얘기하대. 몇 평인데 그건 몰라. 그냥 그렇대. 부산이 아니지. 그런데 말고는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전에 강의가 많아가지고 주중에 요 바로 옆에 아파트 살았거든요. 여기 신축 아파트에서 그 당시 저기가 기준시가 이제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한 3억 초반이에요. 3억 1000에서 3억 2천 이런데 매매가는 6억 5천에서 7억 정도 하니까 부산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시가 현실화 시키겠다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할 때 강남부터 현실화 시키고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간 상태죠. 아무튼 그래 부산에는 웬만하면 다 해당될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자녀세액 공제 확대 및 공제 대상 손자녀 추가돼 있죠. 요건 좀 의미가 있어요. 손자녀도 이제 추가돼 있어요. 손자녀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겠죠 웬만하면. 그죠? 근데 시국이 달라졌거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아버지랑 둘이서 오래 좀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91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할아버지랑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 야, 요즘 세상에 60은 청년이지 이랬다고. 나 60은 청년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보면 청년 등에 60세 이상자가 들어간다고. 그죠? 아니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60이 넘어도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 상황이 돼버렸다고. 본인들 노후자금을 빼가지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줘 버리니까 어쩌겠어. 저것들 둘이서 좋아서 죽고 못 살았는데 이제 사회생활한 지 1,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돈 모아놓은 것도 없거든. 근데 같이 살고 싶대. 노후자금 빼가지고 해주니까 이제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자녀 이제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어떻게 확대해 주는데 2명인 경우에는 35만 원, 3명인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여야 되거든. 기본공제 대상 자녀라는 얘기는 나중에 인적 공제 파트 기본공제에서 할 건데 20세 이하. 자, 20세 이하. 그죠? 근데 아동수당이랑 겹치지 않아. 아동수당 겹치지 않기 때문에 8세 이상부터. 8세 이상부터. 이 자녀가 하나 있으면 15만 원. 둘째일 때 20만 원. 그래서 합치면 35만 원이야.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아가 셋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6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65만 원. 그렇죠? 요거 말고 추가 공제 또 있죠. 그죠? 추가 공제. 출산 입양 공제라 해가지고 요번에 알을 낳는데 그게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근데 그거는 그대로야. 그건 안 바뀌었어. 그렇죠? 그리고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가 돼 있죠.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총급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요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제 그 해줄 거면 다 해주지 뭐 한다고 이런 걸 갖다 달아놔가지고 산후조리원 그죠? 그래도 애도 안 하는데. 그죠? 아니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줄 테니까 애 낳으세요. 낳겠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규정을 빼버린 거예요. 요건을. 그래서 요건 완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요건을 없애버리고 이제 산후조리원비. 그리고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에 안 들리나 봐요. 자꾸 자기들만의 리그가 돼가지고 제가 이게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 출산 1회당 200만 원이야. 쌍디도 200이라고. 이걸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조리원에서 쌍둥이는 한 명분만 받아? 아니잖아. 이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리나 봐. 아니 이걸 얘기하면 바뀔 때가 있거든. 욕을 크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는지 좀 기대해 보시죠. 그죠? 최근에 주변에 출산한 사람 있어요? 주변에? 네, 이것 때문에 조리원비 올라갔을 것 같은데 또 분명히 조리원비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을 거예요. 예전에 강의할 때 일자목 와가지고 팔을 못 내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팔을 내리면 아파서 천만다행이죠. 오른쪽 팔을. 그래 강의는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강의는. 근데 앉지를 못해. 골반부터 틀어져 있으니까 다 아프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서가지고 있으니까 여직원들이 막 놀렸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세우선 뭐 하세요 도대체 놀리지 마. 아프 죽겠다 지금. 아프 죽겠다. 이랬던 기억이 나. 그때 도수치료 받았을 때 5만 원이었거든. 보험 안 될 때. 보험 되니까 지금 15만 원이 돼. 예? 그죠? 그거 무슨 맘 카드지? 무슨 맘 카드? 저기 임산부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 정부에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정부에서 돈을 대주잖아. 병원비로. 그러면 있잖아. 이거 병원에서 오셔야 되세요. 다 그렇진 않아. 다 그렇진 않은데 의사 선생님 중에 이런 선생님이 있다.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태동이 좀 작게 느껴지네.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태동이 좀 작게 느껴지네. 초음파를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태동이 좀 작게 느껴지네. 그러면 본다고. 세 번 보면 땡! 본다고.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세 공제 대상이 되면서 분명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출산 아직 안 해보신 분? 잘 모르죠? 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이렇거든요. 저희 애들 출산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방에서 최고급 산후조리원이 울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놓고. 거기가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액공제가 200만 원까지 되면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꼭 사설을 가야 돼요. 병원에 딸린 데 가면 안 돼요. 썸 타는 남자 있으면 꼭 얘기를 미리 해놔야 돼요. 내가 오늘 그 세무사님한테 들었는데 산후조리원 내 그거 보내줘야 되는데 울산에 의와 보세요. 의와 경쟁업체라고 한 개 더 생겼는데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부산에는 그 정도 레벨은 없다라고 들었어요. 확실히 달라요. 그죠? 여자는 산후조리를 잘하면 아가씨 때보다 몸이 더 건강해져요. 정말에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썸 타는 남자한테 미리 그걸 얘기를 해놔야 돼요. 요즘에 남자 고를 때 참 힘들잖아요. 렌테인지 확인해봐야 되죠. 일반 베스트 하는지 확인해봐야 되죠. 그죠? 얘가 이거 저건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해야지. 데이트 폭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지. 이게 확인할 게 엄청 많거든. 저 아버지 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지. 지가 능력이 있는지도 또 확인해봐야 되니까. 확인할 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개 추가되는 거에 산후조리원 사설을 꼭 보내달라 그래요. 병원에 딸린 데는 할인 많이 해준다. 할인해줘도 돈이 그 돈이야. 가슴 마사지 받는데 하루에 18만 원이야. 맨날 받아야 돼. 저지 뭉쳐가지고 사람 죽는다고 그 돈이. 근데 사설 산후조리원 가면 원장님이 그 가슴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서 24시간 같이 상주해. 그 돈이 포함돼 있어. 그러면 그 돈이야. 1억 강의는 별도의 돈을 걷어서 주세요. 연말시장.
자, 계속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에 굉장히 큰 혜택 하나 들어온 게 맨 밑에 줄에 6세 이하. 우리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자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중증질환자 의료비 이런 것들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거든. 거기에 이제 6세 이하자도 들어갔어요. 물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를 위한 건 20% 공제해 주는 거 그건 아직도 있고요. 난임 시술비, 모자생 시술에 따른 난임 시술비 이건 30% 해주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뭐 병원에 대해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신생아들 가는 중환자실 니큐라고 그러대. 니큐. 처음 잘못 들어가지고 니큐라고 검색했더니 세제가 자꾸 나오더라고. 그래서 니큐라고 그때 병원에서 오신 분들 처음 들어보세요. 니큐라고 그러대. 대학병원에 있는 신생아들 들어가는 중환자실인데 보호자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본다 그랬다. 돈이 엄청 깨지는 거야. 인큐베이터 이런 수준이 아닌가 그러나 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선천성 이상화라든지 미숙아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제 혜택이 좀 크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화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떠요. 예, 그런 건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확인서. 그런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 걸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떼왔어. 그럼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 의료비로 해가지고 공제 혜택을 받겠지. 그지? 뒤늦게 뭐라 그러면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 예,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응? 꼭 연말정산 끝나고 나면 뒤늦게 이제 어디서 점집 가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끊어와가지고 지급이라도 좀 넣어주면 안 되나 해서 뭐 이래서 하는 거지. 기와 올린데 뭐 어쩌고저쩌고 49제 천도제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천도제가 뭐야? 그런 것도 몰라. 저는 종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종교를 배척하지 않아요. 남성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군생활할 때 불교 종교 행사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보고 저는 다 통합되어 있는 사람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 가봤는데 천도제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강의 준비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대. 그것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더만. 천도제가 많은 건데 모른다니까.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몰라. 내가 구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공제 대상이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요건을 좀 갖춰야 돼요. 그런 건 제 뒤에 가서 또 하시죠.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돼 있죠. 그죠? 3천만 원, 1천만 원까지는 15%, 3천만 원까지는 30% 이렇게 있었는데 3천만 원 초과 구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40% 이렇게 만들어 놨어. 40%. 여기 회계 사무실에 계시는 동생분들 누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 그죠? 본 적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알아놔야 돼. 나도 좀 부끄럽더라고. 제 첫 거래처는 아직도 10몇 년 전에 수수료 그대로 받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전화 무조건 제가 다이렉트로 받아요.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 한 해 매출이 1억 8천에서 2억 3, 4천 이래 되거든요. 근데 기부를 2,500만 원, 3천만 원씩 하는 거야.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 아니 그 해외 뭐 기아 대책 뭐 이런 거 그리고 11조 이런 거야. 11조 이런 거.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 계속 이월돼. 해마다 그렇게 해. 왜 부끄럽더라 그 얘기예요. 고해성사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부끄러운 말씀드리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다고 기부를 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요번에 큰 건이 하나 있었거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이거 큰 건 성사 시켜주시면 1,000만 원 기부하겠다고 기도를 했대. 근데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 그걸 누가 들었어? 내가 또 진짜 사탄이잖아. 아무도 안 들었는데 진짜 기부를 했어. 그러니까 했대. 그렇게 이제 믿음이 충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봐놔야 돼요. 기부금 2월 돼요. 상용근로자 간이시급 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돼 있죠. 요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세무사회에서 이거 막았죠. 세무사에서 막아가지고 이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세액공제 계속 해줄 거예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뭐라나 팩스 이런 걸로 들어왔더죠. 그죠? 성과는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문자가 막 들어왔더라고. 막아냈다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래 폐지하려 했었거든요. 폐지하려 했었는데 막아냈죠.
그리고 영구적으로 아마 해줄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것 때문에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상여근로자 간직명세서 이거 월별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렸다. 그럼 밀리면 언제부터 하는데 그때 돼봐야 알지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반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신에 사후소득은 매달해. 그거 주의해야 돼. 사후소득은 매달해. 피드백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렇게 세 분이서 병원에서 오셨죠? 그러면 아니에요. 맞아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해보신 적 계세요? 원천세 신고? 어떤 사람들인데요? 강의하러 온 사람들? 초빙한 사람들? 그 강의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 전문적으로 그러면 3.3%인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뗀 적은 없어요? 강의하러 온 사람 중에?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의사 선생님 이런 사람이에요? 한 번 하고 치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다른 데 없어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봤다. 여기 조직은 제가 잘 몰라서 고문님이라고 있어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직급에. 동생분들. 동생이 아니고 저지. 실례인가? 그죠? 여기 지금 여성분들은 다 동생들이죠? 다 새파랗게 나이 어린 친구들만 왔죠? 이러면 인기 강사가 된대. 시민수 얘기하는데 인기 강사 안 돼. 아니 그 없어요? 고문 계약 맺은 사람들 3.3% 떼는 거 본 적 없어요? 그 알바생들 말고 없어? 없어요? 올해 그런 일이 생겨라. 그래야지 공부를 하지. 올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그 강사한테 직접 바로 물어보세요. 계속 반복성을 띄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강사한테 뭘로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계속 반복성을 띈다 그러면 3.4%로 떼면 되고 3% 지방세 제외하고 그리고 기타 소득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 기타 소득 60% 필요금이 의제되거든. 그럼 40%에 이제 20% 곱하면 되니까 40%에 20%를 곱하면 이런 거 강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800%가 아니라 8%거든. 이거를 산수로 가르쳐 본 적이 없어가지고 8%예요. 힘드시면 암기하셔도 돼요. 8%거든. 8%로 원천징수. 지방세까지 하면 8.8%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최저한에 걸리거든.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이하 과세 최저한에 걸리는지 꼭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 됐죠? 교육기관이랑 계약을 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는 계산서를 수수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독특한 데 없어요? 3.3% 없어요? 언니 아니면 저기 그죠? 관리하는 업체에 저기 사장이 곧 나가리 될 것 같다 이런 거 없어요 법인에? 네? 그럼 사장이 나가리 되면 당장 몇 년이라도 묵고 살아라고 고문계약을 해줘요. 고문계약을 하면 비상근 임원이 되거든. 비상근은 상근 비상근은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근을 하면 상근, 출근을 안 하면 비상근이거든. 그럼 출근을 안 한 임원한테 월급 준다는 얘기잖아. 경비 처리가 될까요? 됩니다. 법적으로 인건비 경비 처리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 좀 피곤하니까 3.3%짜리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하면 돼. 됐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계약서 하나 해놔놓고.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3.3% 프리랜서 계약은 계약서 별도로 작성 안 해도 돼요. 작성 의무가 없어요. 작성 의무가. 그렇지만 해놔야 돼. 동생들이 관리하는 그 업체는. 지금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다고.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다고. 응? 실제 사례 하나만 언급드릴게요.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제 없어진 NC백화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상만 남고 다 없어질 거예요. 해운대는 내년에 없어진다죠. 사상은 NC백화점 소유 건물이래요.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거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예전에 그 자리 전포동에 있는 그 NC백화점 자리가 밀리오레 자리였지. 밀려가 버렸죠. 확 밀려 장사가. 거기에 거래처가 있었는데 음식점이었는데 사장님이 연세가 좀 있는데 부산에는 연고도 없고 포항 사람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장사하게 되는지 몰라. 관심도 없고 내가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에 직원을 하나 뒀는데 직원이 이 사장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할매 둘이서 일을 하는 거지.
할머니 둘이서 일을 하는데 손맛이야, 손맛. 비빔밥집을 하는데 장사 되게 잘 돼. 되게 잘 됐어. 하늘 매출 그래도 몇 억 됐으니까. 굉장히 잘 됐다고. 자리가 그러니까 아니 NC백화점의 다른 음식점도 제가 관리했었는데 거의 2배 이상 차이 났어요. 아무튼 장사가 잘 됐어. 맛있다고 소문도 났고 그랬는데 이 할매가 일하는 할매가 4대보험 안 넣어줄 텐데 자기 그 아들내미한테 넣는 데가 있어서 건강보험이 있어서 안 넣어줄 텐데 안 넣어줄 텐다 그래가지고 3.3%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던 거야. 지급을 계속 했는데 3.3% 사업소득자 계약서 잘 써도 되거든. 그리고 근로자예요? 아니잖아. 퇴직금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전화가 왔어. 정산에 그래도 챙겨주고 싶으니까 퇴직금으로 줘야 된다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 계산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매년 내가 계산해 줬어. 그렇게 3년을 이루고 있다고. 퇴직금 매년 주고 3년째 될 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더래. 이제 건강보험 넣을 데가 없어서 4대보험 좀 넣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하든 그냥 기존에 주던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뒀는데 안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니야. NC백화점 망하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노동부에 찾아간 거야. 노동부에 찾아가지고 여기서 일했는데 퇴직금도 안 챙겨주고 휴일수당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러더라.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조사가 들어간다. 조사에 착수한다고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가 됐구나 라는 생각에 우울증이 와.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세상이 그러네. 사장님도 항변하실 거 있으면 항변하세요. 그러면 노동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해를 시켜요. 어떻게 화해를 시키냐면 사장님 법적으로 이 사람 4대보험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런 수당 줘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계산을 하면 1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건 70만 원인데 그만큼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가지고 그래도 하실 얘기 하시고 그렇게 줄 거 주시라고 그랬는데 세무사님 좀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 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장사 안 해. 사람한테 뛰어가지고 나이 많은 할매가.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누가 뒤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야. 추측이지만.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 꺼내냐면 요즘에 커피숍에 이런 얘기를 많이 벌어져. 대학생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4대보험 떼기 싫으니까 적어도 사업소득으로 해가지고 받다가 고용산재만 떼고 받다가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막 여기서 일했는데 근로자였는데 그럼 공단에서 전화가지고 확인차 전화한다고 전화하면 이제 사업주가 아니 사업소득으로 계약했다 프리랜서 계약했다 이래 얘기하는데 우리 커피숍에서 일했던 직원 맞다고 그거 이제 추징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나이 든 친구들이 특히나 좀 안타깝죠.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3.3%를 신고하면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해지급에서 쏘는 건 일단 뒤로 밀렸다. 안 쏜다라는 게 아니다. 매달로 바뀌는 게 뒤로 밀렸다는 얘기다. 됐죠? 넘어가요. 기본명수증 발급명수증 명칭 변경도 있죠. 기본명수증 발급 학급표 이렇게 이름 바뀌대. 그 밑에 10번에 국외 근로소득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돼 있죠. 외국에 나가서 일한다고 그럼 비과세 혜택을 좀 주겠다 그거야. 고생하잖아. 그래서 월급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럼 그 중에 100만 원을 비과세 해주니까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 얘기야. 근데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데 몸이 힘들대. 어떤 사람들이 몸이 힘든데 배 타는 사람들 그리고 저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행기는 안 힘들다고 보나 봐.
그래서 비행기는 100만 원이야. 배만 500이야. 300이었는데 500으로 갑니다. 그러면 꽤 된다.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아는 집에 그 남자가 배를 타요. 배를 탄다고. 그 와이프가 저기 그 무슨 임신이라고 그래? 바깥에 되는 거. 자궁 임신. 그래 가지고 나팔관 하나를 잘랐어요. 그럼 이제 배란 주기가 더 늘어나면서 임신이 더 힘들어지죠. 근데 또 임신이 됐는데 또 자궁에 임신이 돼가지고 결국에 나팔관을 다 자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보조 생식술이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드는가 봐. 그 남자가 그만 그 저기 선박회사에 사무직이었는데 배 타는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배를 타더라고. 그래서 배 타면 뭐 돈이 많이 되나 그랬는데 한 1년 타면 1억 정도로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 세금도 거의 떼는 것도 없고 돈을 쓸 일이 없대. 그 배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 호텔 그 바다에 떠 있는 호텔 같은 거지. 호텔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많이 나가는가 봐. 우리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니까 나도 부산 사람이니까 바다를 보면 뭐 그래 뭐 어쩌라고 이런 건데 서울 촌놈들은 바다 보고 바다다 이러잖아. 근데 배를 타는 사람들 바다를 보면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가 봐. 되게 힘든가 봐. 그래서 돈을 많이 줘야 되겠지. 돈을 많이 줘. 별일이 많대. 별일이 많대. 둘이서 신사인데 연애를 시작한 거야. 결혼을 약속한 거지. 돈이라도 모자라 같이 배를 타는 거야. 타자마자 헤어지는 거야. 1년을 같이 있어. 천승이 최악이지.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로 돈을 많이 받겠지. 응?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 500이라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해당 사항 있는 데 있어요? 배 타는 데 없어요? 제가 예전에 STX에 그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 500만 원 적용할 때 힘든 직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힘든 직종. 배 타는 거랑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힘드나? 감리 보는 사람들도 힘든데 그래서 감리 보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도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회계 담당자는 안 돼. 회계 담당자도 힘들 것 같은데 안 힘들다고 보는 거다. 회계 담당자는 100만 원. 100만 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더라고. 자, 그 밑에 주택자금 대여이 비과세 대상 조정돼 있죠. 그죠? 중소기업 종업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로 조직기에 적어보세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주택 구입 자금, 주택 임차 자금을 빌려줬어. 주택 임차 자금이 뭔데? 전세 자금을 회사에서 빌려줬다고. 전세금을. 혹은 주택 구입 자금, 집을 사는데 돈을 회사에서 빌려줬다고. 그러면 이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 계산 들어가고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가고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배제돼. 그리고 대손 처리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못 받게 되면. 그게 뭔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대표이사 가지급금. 그거랑 똑같이 처리를 하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똑같이 지급을 해요 안 해요? 다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요. 여러분 저는 법률 용어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틀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할 수도 없고 저도 다 몰라요. 찾아보려면 법률 용어를 알아야 찾아볼 수 있어요. 직원 주택구입자금, 임차자금 대여액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되면 불이익이 있고요. 해당이 안 되면 불이익이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왜 웃으시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동생들? 직원이 어떠냐? 직원이 좀 비정상적이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 그렇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그지? 그렇게 따지고. 중소기업은 어떤데요? 비과세 대상이에요. 중소기업 직원. 임원은 또 안 돼.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서 빌려준 거는 불이익이 없어. 근데 올해 뭘 확실히 했다는 얘기인데 알고 봤더니 그 중소기업 직원이 최대 주주랑 가족인 거야.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중소기업 직원한테 주택구입자금, 임차자금 대여를 해준 건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비과세 대상 조정 이래 얘기하는데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든. 불이익이.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입금 사실하고 상해 처분한다고. 그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불이익이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도 없는 거지. 그지? 그 얘기거든. 그 얘기.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걸 복지 혜택으로 내걸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5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1년 만에 허덕거린다면서 이런 걸 혜택을 주면 아주 큰 혜택이 될 거예요. 일반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회사에 혹시 이런 혜택이 있나요? 저리로 빌려준다든지 계산을 해요. 아 그래요. 빌려주기는 해요. 잘 안 빌려줘요. 저도 직장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는 퇴직금 한도 내에서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신입사원이 제일 필요해요 이게. 원룸이 그때 1000에 55였는데 55는 어떻게든 내지 월급 받아서 1000이 없는데 근데 퇴직금 한도 내에서 한다니까 답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걸 중소기업이 복지 혜택으로 내걸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페이지 위탁 보육비 지원금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직장 어린이집 있습니까? 있어요. 괜찮네. 혹시 24시간 내죠? 24시간은 아니에요. 구미 이런 데 가면 삼성에 보면 24시간씩 하고 그러죠. 그죠? 구미에 삼성이랑 LG 직원들의 뭐라 그러지? 업무 만족도가 확 차이가 나죠. LG는 없어요. 밖에 이제 사설 어린이집들이 24시간을 해요. 그 직원들 공돌이 공순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밑에 13번에 자원봉사경력 가액 현실한 인정 범위 조정돼 있죠. 저 같은 사람들 기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 하루 인건비 5만원 쳐주다가 8만원으로 쳐줘요. 기부금 영수증 끊어줍니다. 태안반도에 기름 닦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시간 동안 닦고 있으면 하루에 8만원 쳐줍니다. 아니 왜? 9시간 닦으면 8로 나누면 1점 몇 일이 되죠. 소수점은 1일로 치니까 2일 쳐줍니다. 16만원. 자 그런 거다. 그리고 14번에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시대상이 변모했으니까 저희 세대가 노후 세대가 됐을 때는 아마 이 혜택을 많이 적용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소득공제 파트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라는 게 있어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이런 걸 대부분 다 듣고 흘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적용받는 사람들을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노후 세대는 일평생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집이라고. 집 죽을 때까지 갖고 있지. 그지? 그 죽고 나면 자식들한테 물려주잖아. 그지?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다잖아. 선진국은 화재보험의 비중이 높대.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은 이유도 유교의 영향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내 와이프랑 자식들이 먹고 살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유교를 따져. 조선왕조 500년, 유교 역사 500년, 통일신라 1000년, 불교 역사 1000년, 기독교가 8000년. 신기하게 나지. 그래서 이거는 그거예요.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러요. 역모기지론. 반대. 리버스. 모기지론이 어떤 건지 들어보셨죠? 주택담보대출이니까. 그럼 역모기지론은 뭔데? 자, 우리 부부가 이제 노후 세대가 됐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뭐 이래 한다고 돈도 없어 이제. 돈도 없어. 그럼 이제 노후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활비 쓸 돈이 없는 거야.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이 집을 갖다 팔면 여관에서 살아야 돼. 여관에서 살아야 돼. 그럴 때 역모기지론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은행 직원이 나와서 집을 감정을 해. 집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지. 그리고 나도 감정을 해. 몇 살 정도까지 살 수 있을지. 그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연금 형태로 주는 거지. 그래 80이 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명이 길거든. 그럼 80이 됐을 때 한번 정산이 이루어져. 정산이 이루어지고 연금으로 줄 거 다 빼고 나중에 죽고 나면 그걸 팔아치워가지고 나눠붙이고 남는 건 이제 상속을 하겠지. 그럼 이게 내가 몇십 년 뒤에 죽을 거를 가정하고
값어치를 매기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 개념이 들어가거든. 그럼 현재 가치 평가를 하면 매년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 삼각하면서 이자 비용을 계산하게 돼. 그 이자 비용 중에 200만 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줘. 그때 그 주택은 이주시가 12억으로 늘렸다 그 얘기야. 그럼 웬만한 주택은 다 들어가지. 아마 우리가 노후 세대가 되면 이런 규정을 많이 적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또 시대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는 반대하는데 저는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는데 노후에 늙으면 저기 가서 살자. 오빠 어디 이케아 맞은편에. 이케아 맞은편에 지금 거의 다 완공됐죠. 실버타운. 아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오빠 내 의견은 안 물고 왜 실버타운 이러더라고. 나 나이 들면 니 밥 못 해줘. 나 밥 누가 좀 해주는 밥 좀 먹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야. 그거 뭐 밥 삼시세끼 다 챙겨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케아 구경 좀 했다. 그지? 아 롯데 아울렛도 좀 갔다. 맞은편에 그지? 롯데 월드 좀 갔잖아. 그지? 루지도 안 탔다. 그지? 안 그래? 가비 그 실버타운이라더만. 아세요? 아 모르세요? 저희 와이프가 암 환우들을 케어하는 요가를 해요. 그게 이제 한강 이남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름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입자 가속기 우선순위를 줘요. 저기 이제 여기 정관에 그 서울대 원자력 의학원 들어오거든. 그 원자력 의학원 옆에 서울대병원에서 관리하는 이제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온다고. 중입자 가속기가 그 꿈의 암 치료기를 하잖아. 서울의 그 세브란스에서 지금 시행했잖아. 시행했는데 서울의 세브란스에 있는 거는 움직이는 장기에는 못 쏜대. 근데 이 부산에 들어오는 거는 움직이는 장기에도 쏠 수 있대. 그래서 꿈에 뭐 암 치료기가 한데 적용도 우리는 치료도 못 받는 거야. 그게 3년을 기다려야 된다잖아. 순번이. 근데 거기랑 실버타운이랑 조인을 해서 실버타운 입주자들한테 우선순위를 준대. 우선순위. 텔레비도 좀 보고 그러세요. 그죠? 맨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그죠? 유튜브 맨날 라면 먹는 거를 보고. 기준시가 12억 원이면 다음 페이지. 근로소득 간이세율 좀 조정을 했답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해줬답니다. 이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들 관리하는 업체에 외국인 기술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밖에 없죠 대부분. 그죠? 요즘에는 페루 사람들이 좀 있다대. 한참 파키스탄, 베트남 이렇듯 요즘에 또 페루 사람이 좀 있고 그렇다대.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고액연봉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임원급들. 자 밑에 17번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거 나중에 할 거고. 밑에 18번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그죠? 이거 아까 미혼이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 청약저축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나는 바로 해지했는데 나는 바로 알겠던데 이 생에 그럴 문제는 나한테 있겠구나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같이 자꾸 해지하니까 가입을 좀 하라고 공제 한도를 상향시켜줬어요. 300만 원. 됐죠? 아니 걸릴 겁니다. 걸릴 겁니다. 네. 그죠? 자, 그죠? 아니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그 얘기 한 적 있는데 작년인가 그 종소세 신고하는데 거래처 사장 로또 2등 됐던데. 거래처 사장 기타 소득이 5,200인가 있더라고. 전화했지. 전화했더니 로또 2등 됐다더니. 사장님 진짜 축하드린다고 그러니까 잠은 못 잤다잖아. 한 개 차이로 1등이 안 돼서 잠을 못 잤어. 상상도 못했죠.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사람 욕심 끝이 없는 끝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신세한탄하는 거야. 나는 1등 욕심도 없어. 내가 1등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근데 왜 2등도 안 되냐 이거야. 로또는 월요일에 사야지 기분이 일주일 동안 좋다며. 가슴 속에다가 사직서 넣고 다니면서 로또랑 같이 넣고 다니면서 팀장이 막 욕을 해. 주말까지만 기다려봐. 로또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얼굴에 사직서 갖다 던지면서 난 나간다. 근데 토요일에 이제 로또가 안 되면 이제 신세한탄 하는 거야. 술을 먹으면서 월요일에 또 사고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고. 근데 봐봐 제 거래처 사장이 2등이 됐으면 이제 제 근처까지 왔잖아.
그럼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사기 시작해야지. 기타 소득 과세해야 됩니다. 3억 원 기준으로 20% 30% 이렇게 과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 30% 이렇게 뗀다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강의하면서 알았는데 1등인가 되면 서울의 국민은행 농협 농협에서 줘요. 네, 그렇답니다. 네, 로또 푼돈이라도 대보신 분. 저는 그래 로또를 안 사거든요. 저는 푼돈도 안 되더라고요. 그 뭐 5,000원쯤가 했는데 비사료 막 가요. 하나도 안 맞는 거지. 하나도 안 맞는 거지. 푼돈이라도 대보신 분. 돈으로 바꿔봤어요? 왜요? 그래. 로또 가게에서 바로 주죠. 그죠? 과세 최저한에 걸려서 과세가 안 되거든. 푼돈일 때는. 그래서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돼 있죠. 그죠?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그죠? 공제 한도 1,000만 원까지 해준다 하더라.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돼 있죠. 요건 피드백 잠깐만. 여기 병원에는 저기 의사 선생님들 성실중 확인 대상 사업자분들 계시죠? 없어요? 그렇게 계약 맺은 사람 없어요? 원장님들 없어요? 병원 거기는 원장님 한 분이세요? 그래요? 병원에 보면 어떤 병원에 가보면 다 원장이야 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다 원장이 같이 하는 거야. 거의 이제 회계사무실의 독립채산제처럼 그런 식이지. 그럼 같이 하면 싸우겠지. 그러지 싸가 다 찢어진다고. 결국엔 다 찢어져. 네? 그러면 여기는 해당 사항 없고 회계사무실 계시는 분들 성실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성실 사업자는 진짜 성실한 사람이고 우리가 맡아서 하는 사람은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반 죽여버린다 이런 사람들. 세법에 조특법이랑 소득세법에 성실 사업자 규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세법에는 조특법에는 성실 사업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성실 사업자 등에 성실 사업자랑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묶어거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실 신고할 때 의료비 그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주고. 됐죠? 왜? 세금 신고 똑바로 안 하면 반 죽여버린다. 대신에 한 달 더 줄게. 그지? 거기다가 똑바로 했는지 확인받으라잖아. 세무사한테. 그럼 세무사가 확인 도장 찍어줘야 되니까 수수료 받겠지. 수수료 받으면 안 나가던 돈이 갑자기 나가니까 저항이 심하겠지. 그래서 세액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세액공제 몇 프로 해줘요? 60%. 한도는 얼마예요? 120만 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우리가 200만 원부터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도 자기들 생돈 나간다 생각하지.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줘야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원래 이런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항목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들만 원래 해주는 거라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추가로 해준다. 자, 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추가돼 있죠. 그죠? 2023년에 대비해가지고 5% 초과 증가분. 그래서 산식에 보면 105% 꼭 한 거를 뺀다고. 그럼 5%보다 더 많이 증가해서 지출한 게 있으면 10%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이제 한시적으로 20% 해주죠. 한 10%. 저 뒤에 가면 20%라고 돼 있으니까 또 확인하시면 돼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조정돼 있죠. 그죠? 뭐 이런 게 있다. 넘어가면 2025년 세법 개정안 돼 있죠. 그죠? 확정이 된다면 소급 적용할 것들.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 결혼세액공제 아까 얘기한 거. 와, 한 명당 50만 원 엄청나죠? 그죠? 둘이 합치면 1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박하다. 뭐가 박한데? 두 번째 봐, 적용연도 한 번만 된대. 이 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매년 결혼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 한 번만 해주는 건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돌싱글즈랑 돌싱 특집은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제가 보는 방송, 그죠? 돌싱글즈, 나는 솔로 이런 거 한 번밖에 안 됐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세법은 무조건 법률혼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물론
상속세비 증여세법에 최근 들어서 사실혼 관계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책 보는 파트 공부하는 영역에서는 전부 다 법률혼 관계만 사실혼 관계 인정 안 된다. 법률혼 관계만. 자 밑에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돼 있죠. 요게 그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못 풀겠으니까 기업이 너가 이걸 지출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줄게라고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지원해주라 하니까 기업체들이 몰래 해준다는 얘기야 이러는 거지.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만들어버렸다고.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해가지고 기업체에서 출산 지원금이라는 걸 지급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하겠다. 그렇죠? 소득세 기본공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하게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공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이 있죠. 직계 존속 내 위로는 60세 이상, 직계 비속 내 밑으로는 20세 이하. 그럼 60세 이상, 20세 이하 나이는 어떻게 따지는데 만 나이 이런 게 아니라 1년 중에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인 날에 하루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올해 12월 1일자로 60세가 됐다. 그럼 60세 이상인 날에 하루라도 있죠. 해준다 그 얘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올해 12월 1일자로 21세가 됐다. 그럼 20세 이하인 날에 하루라도 있죠. 그럼 해주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 못 필요 없고 저 밑에 6번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밑에 20% 돼 있죠. 그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서 80%까지 해줄 겁니다. 그죠? 전통시장에 잘 안 옵니다. 저는 공부할 때부터 원래 전통시장 가는 걸 좀 좋아라 했어요. 마음이 좀 힘들고 새벽 시장 가거든요. 마음이 힘들 때 새벽 5시에 재래시장에 가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어르신들 막 정신없이 움직이거든. 나태했던 마음 확 잡힌다. 그래서 고시생들한테도 가봐라 이러는. 근데 전통시장 장사 잘 안 돼요. 그나마 저기 남포동 거기는 이제 밤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나마 좀 되는데 나머지 재래시장 이런 데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다른 지방에 가면 큰 시장들 하나씩 있어요. 제가 비영리 법인은 원래 이렇게 수입을 안 하는데 저기 울산의 신정시장, 그리고 경북 외관시장 여기를 이제 맡아서 하는데 상인회를 맡아서 하는데 그런 시장은 가볼 만하다. 수입에서 맡았으니까 한 번씩 가보는 거지. 신정시장에는 진짜 가면 여러 군데를 가야 되니까 조금씩 먹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 먹다가 남기면 포장을 다 해주니까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먹는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개정안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용카드 소득공개 관련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자고.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개라는 거는 과표 양성화 차원, 그러니까 현금 매출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신용카드 보급률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개를 더 이상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거야.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개를 안 해주려니까 근로소득자들 반발이 심한 거지. 근로소득자들 입장에서 공제 혜택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되 정부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걸 수단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이제 최저인 15%까지 떨어졌지. 그리고 나머지 뭔데? 전통시장 활성화시키자 40%. 물론 한시적으로 지금 80% 해준다지만,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료 40%. 또 이상한 거 들어왔잖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책 좀 보라고. 도서, 신문 이런 거. 신문. 근데 2025년부터 적용된 개정안에 올라간 거 요번에 국회에 올라가는 거 보면 그 체력 단련실 그리고 수영장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러지? 수영장 이렇게 보내는 거지.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좀 비율이 좀 높은 쪽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책은 뭐 그건 괜찮은데 신문은 좀 그렇죠. 그 신문 받아봅니까? 신문 받아보는데 아직 있긴 있어요. 이게 회계사무소도 신문 받아보는데 아직 있던데. 그죠? 좋은 겁니다. 네, 신문 받아보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신문을 받아봐야 제가 볼 때 골고루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신문을 안 받아보면 맨날 연예계 뉴스에 들어가지고 아이브의 장원영이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죠? 아니면 맑은 눈의 광인 그 안유진이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걔는 진짜 누가 봐도 컨택트 렌즈 광고하게 생겼더라. 그죠? 아 몰라요? 모르시구나. 여러분 소녀에게 101명의 소녀에게 투표 좀 해달라고. 그 소녀들이 있었어요. 소녀들. 이용기가 있는 데가 있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용어 정의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강의할 건 아닌데 딱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갑니다. 몇 개만 짚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국민주택 규모 돼 있죠. 그죠? 첫 번째 줄에 주거 전용 면적. 여러분들 언론에 나오는 국민주택 다 여기서 나오는 규정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위에 읍면지역 이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저는 읍에서 왔거든요.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말고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공급 면적으로 따졌을 때 33평에서 34평 사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또 질문하더라고. 33평이면 33평이지 33평에서 34평 사이는 무슨 얘기십니까? 이러더라고. 그게 전용률이 좀 달라서 그렇거든. 전용률이. 아파트랑 주상복합 이런데 전용률이 좀 달라. 전용률이. 그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파트는 100평 중에 80평 정도를 내가 쓰는 거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주상복합은 100평 중에 70평에서 75평만 내가 쓰는 거지. 전용률이 좀 달라. 전용률이. 저는 주상복합을 좋아해요. 새벽 1시고 2시고 술, 담배 피고 싶고 먹고 싶을 때 일찍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아파트는 한참 걸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술, 담배를 안 한 지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그죠? 속도 모르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장승수 얼굴 좋아졌네. 얼굴 좋아졌네. 네? 아파가지고 술, 담배를 끊었다고. 잘했네. 아파서 끊었다는데. 한때 막 얼굴에 뭐가 올라와. 학창 시절 때도 얼굴 난 적이 없는데 스트레스예요.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29페이지. 자, 요거는 읽을 거 아니에요. 특수관계인하고 법인세법 있죠. 저 밑에 특수관계인하고 소득세법 있죠. 그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 얘기예요.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 정도만. 그 범위까지는 여러분들 맡고 있는 회계 사무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게 나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 이거는 통계 포털 있죠. 통계 포털 맨 마지막 줄에 통계 분류 포털이 돼 있죠. 그죠? 동생들은 꼭 쉬는 시간에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화면이 좀 다른데 통계 포털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대분류, 클릭하면 중분류, 클릭하면 소분류, 클릭하면 세분류, 클릭하면 세세분류.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봐? 대, 중, 소, 세, 세세. 분류가 이렇게 돼 있어.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시고요. 저 뒤로 한번 가보세요. 어, 45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록. 자, 끙끙대지 마세요. 쉴 때 되면 쉽니다. 그죠? 딱 50분쯤 되면 해서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누가 50분하고 10분 쉰다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부록 파트 3. 왜? 혹시 인터넷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악플 달지 마세요. 자, 부록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표현이 돼 있죠? 그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요건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강의할 거니까 필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458페이지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첨부 서류 돼 있죠? 그죠? 요거는 경력이 짧은 동생들은 좀 확인, 체크를 해놔놓으세요.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전산이, 국세청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런 자료들이 웬만하면 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다 뜬다고.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자료들이 해마다 자꾸 더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몇 년 안 됐어요. 한 2, 3년 됐나? 안경 구입비 원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떴어요. 한 2년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보청기도 그렇고. 보청기는 저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보청기 1,000만원씩 한다던데. 그죠? 보청기 그래 비싼지 제가 몰랐는데 보청기 되게 비싸대요.
여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든.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 안경 50만 원, 컨택트 렌즈 50만 원, 아니, 합쳐서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여기서도 혹시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라나? 강의할 때마다 진짜 스트레스인데 선글라스는 어떻게 되는데요? 해마다 있어. 해마다. 그럼 제가 해마다 그래. 되겠어요? 그러면 해마다 그래. 도수를 넣었는데요? 한다고. 그러면 되겠지요. 시력 보정용이라고 안경사가 기재해 주는 것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서클 렌즈 이런 것도 도수를 넣을 수가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된대요. 이게 시력 보정용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교육비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교복구입비 이런 거. 이런 거. 1인당 연간 50만 원이죠. 그죠? 중고등학생만. 초등학생이랑 미취학 아동은 안 되지. 그죠? 1인당 연간 50만 원. 여기 나이가 제일 어린 동생이 누구예요? 20대 초반. 20대 초반이 어디까지인데요? 20. 그리고 하나, 둘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시옷 받침은 중반. 그 이후는 후반. 이렇게. 20대 초반. 없어요? 중반? 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르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아니 요즘에 저기 중고등학생들 교복 한 벌이 나온대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대학생들 학부생들은 3학년 대상으로 제가 강의하는데 얘들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실무 강의하는데 피드백 받았거든.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는데 고등학교에 그 교복이 나온대. 알아요? 교복이 어떻게 나오냐면 치마, 블라우스 이렇게. 남학생들은 바지, 셔츠. 마이는요 선택사항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마이 이런 걸 안 입고 등골 브레이크를 사입는대요. 그래서 요게 한 벌 나와. 근데 두 벌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남자들도 두 벌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치고받고 많이 싸우기 때문에 찢어지니까. 여자들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가 펭귄처럼 걸어다니게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빨이 올려서 입는다. 그지? 선생님이 나오면 줄줄줄줄 내리고. 그지?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여고에서 34년을 교표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여고 누나들이 참 많이 봤어요. 누나들이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교복이 두 벌 필요하죠. 그죠? 5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싶었는데 한 벌이 나오면 50만 원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부족해요. 수련 활동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1인당 연간 30만 원이거든요. 1인당 연간 30만 원. 여기 친구들이 나이가 그래도 좀 젊은 편이 아닐까 싶은데 수학여행 어디 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 에버랜드. 그래요? 그럼 내 바로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내 세대가 이제 송리산 문장대. 그 다음 롯데월드, 자연농원. 그 다음 이제 제주도 가고 일본 가고 그러던데. 그죠? 일본 가고 100만 원씩 든대요 요즘 애들 수학여행. 몇 박 며칠 갔는지 기억은 안 난다 하는데. 그래 길어요 수학여행이.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본 갔다 온 애들은 100만 원이 넘었다 하던데. 자기들 부담하는 게 30만 원 택도 없지.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자꾸 외치고 있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활동비라 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진짜 특활 시간에 특별활동을 합니다. 우리처럼 뭐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자습해 반장 나와 떠든 놈 이름 써놔 떠든 소리 들리는데 이름 없으면 네가 맞는다 이런 시절이 지나갔어요. 진짜 특별활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정년퇴직하시 직전에 보니까 영화반을 맡아가지고 목요일 오후인가 되면 애들 데리고 극장 가더라고. 진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높아져야죠. 그런 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시죠. 자, 462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건 생략할 건데 경력이 짧은 분들 혹은 일반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어떤 거? 첫째 줄 끝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해서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서비스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저는 그냥 테크닉, 엑셀 프로그램 적용하는 거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것까지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그럼 요 파트에서 우리는 같이 뭘 볼 건데 밑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게 뭐냐고. 그럼 이걸 보면 제공 안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의료비 봐봐. 보험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 보험료 다 나와. 그래 생각하면 돼. 공적 보험이든 사적 보험이든 다 나와. 다 나와. 그리고 의료비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봐봐. 안경 구입비도 이제 되지. 그지? 그리고 보청기, 장애인 보장금 엄청 비싸. 근데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비싸니까 이거 렌탈하는 업체가 나와가지고 렌탈하는 것도 해준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뜯네. 그렇죠? 자 밑에 교육비 봐봐. 교육비도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니까 교복 구입비도 된다고 돼 있네. 그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교복이런 거죠. 다리가 짧은데 어떻게 길어 보이겠어요? 폰이라도 짧아 보이던데.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대. 그럴 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뭐겠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못하죠. 근데 이분들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월급을 몇백만 원 받으시니까. 그지? 여기는 느낌이 다릅니다. 월 수술이 얼마인데? 10만 원이야. 월 수술이 10만 원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요즘 애들 말로 뭐야? 가성비? 가성비가 안 맞는 거지. 어쩌겠어.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사람이랑 똑같다고.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웅웅 오는데 월 수수료 100만 원짜리 고문 업체야. 그러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 전화 좀 받고 이라겠지. 근데 월 10만 원짜리면 팍 꺼버리지. 아니 안 그래 전화 받습니다. 얘기하지. 이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 확인하겠어. 대신에 요것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안경 구입비. 안경 구입비가 과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다가 그 다음 년도부터 뜨게 된 그 해에는 불안전한 게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뜬다.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유의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지. 올해부터 뜬다는데 불안정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대조를 한번 해보고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주면 반영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내면 책임 소재가 우리한테서 직원들한테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자 그 얘기지. 응?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주택 마련대출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든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건 뭐냐면 주택자금 공제 청약지출 말고 국민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이지. 국민주택 임차자금,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를 사는데 전세금을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겠지. 원리금, 원금과 이자. 요거에 대해서 40% 곱한 걸 공제를 혜택을 준다고.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는데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는 거지. 요거에 원금은 안 되고 요거는 이자 상환하는 데 대해서만 공제를 받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6월 30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국민주택 임차자금으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었는데 7월 1일자로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게 된 거야. 사게 됐다고.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원리금 상환액 금액 그리고 7월부터 12월 말까지 이자 상환액 금액이 다 뜬다 그 얘기야. 그런데 국민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한 종료일 시점에서 봤을 때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 과세기한 종료일 시점에는 1주택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적용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걸, 그지? 입증을 할 수 있는 걸 증빙을 갖고 와야 되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지? 그리고 전입신고가 돼 있는 걸,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요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뜨는 것만 해도 땡큐라고. 이거 처음에 반대가 심했어. 이 개인정보인데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뭐 그러면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띄우면은 뭐 개인정보에 이 되는 게 아니냐 반발이 심했었다고. 심했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다 뜨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잔액은 난임 시술비가 구분 표시가 안 돼. 난임 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는 확인서 요거를 좀 제출하는데 제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여쭙는데 이거는 별도의 비용을 또 청구를 하죠. 이런 증빙을 떼달라 하면 그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돈은 줘야 될 거예요. 돈은 줘야 될 건데 이걸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안내를. 그렇죠? 됐습니다. 밑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돼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그죠? 그리고 잠깐 쉬기 전에 요거 하나만 언급드리면 요번에 아프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자꾸 미뤘던 거 하자.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봐요. 책. 어떤 책? 책이 그만 보고 싶거든. 그만 보고 싶어가지고 책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북 알아요? 책을 읽어줘요. 누가 읽어준대? 유인나가 읽어줘. 유인나가 밤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귀에다가 속삭여주는 거야. 한참 군생활 때 라디오 많이 들었잖아요. 정지영의 스윗 뮤직박스. 정지영 아나운서 그 누나가 내 귀에다가 속삭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읽는다. 또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읽으면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서 나도 밖에 애들 보면서 그래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금융인증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금융인증서 개념이 뭔지 몰랐어. 가상 공간에 그걸 박아놔놓고 내가 그걸 접속해서 쓰는 거더만. 그죠? 써보셨어요? 아니 뒤처지기 싫어. 뒤처지기. 그래서 엊그저께 유튜브도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크게 얘기했죠. 아빠가 이제 광고 하나 뜨게 해줄게. 이렇게. 그럼 비싸더라 19,000원인 거. 그래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야 19,000원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저들은 그렇게 안 한대. 인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대. 인도 사이트를 호갱인 거지. 그리고 컴퓨터도 바꿨어요. 컴퓨터도 뒤처지기 싫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금융인증서 아직 안 돼요. 금융인증서 아직 안 돼요.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영역의 좀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업무 영역의 차이가 있다. 거기 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세계에서 발급해줘요? 발급해주면 안 돼요. 발급해주면 안 돼요. 공인인증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업체카드, 그죠? 그리고 이거 뭐라 하는 거 이거 카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세형회사에서 대신 발급해주면 안 돼. 회계사무실 세형회사에서 대신 발급해주면 안 돼. 큰일 나. 공인인증서 갖고 있으면 안 돼. 보관해주면 안 돼. 응? 아니 이 업체에서 해달라는데 돈을 더 준다던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 응? 그런 데 있다고 건설업 이런 데는 세계에서 하루에도 끊었다가 마이너스 쳤다가 끊었다가 마이너스 쳤다가 수십 건을 한다고. 응?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가. 큰일 나. 됐죠? 잠깐 끊었다가 뒷페이지부터 또 얘기를 좀 하시죠.